필요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원하시는 시간과 원하시는 장소에서 간단하게 강의라도 해드릴 수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하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머니게임의 법칙 MG 김준영입니다. 네. 오늘은 제 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. 저희 업종의 그 선후배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서 이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저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횟수로 8년 정도 ING 생명에서 개인 영업을 위주로 일을 해 왔었었고요. 2018년 3월 달에 퇴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 3년 정도 현재 경영 컨설팅 및 정책 자금 관련해서 일을 프리랜서로 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지만 평균 연봉은 1억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좀 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실무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. 왜냐하면 저도 실무 경험이 없을 때는 많이 힘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었었는데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공유하는 게 간혹 있긴 했지만 진짜 가뭄의 단비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공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공부하시고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면 지금의 연봉의 최소한 1.5에서 2배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정책자금 관련된 내용입니다. 법인 영업, 그리고 사업자 영업을 할 때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경영 컨설팅 영업이 있고 두 번째는 정책자금 영업입니다. 예전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 영업에 대해서 터부시, 원수사 쪽에서는 터부시를 했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많이 변했죠. 네. 정책자금을 배제하고서 경영 컨설팅 한다는 것들은 어불성설이 되어버리는 게 현실입니다.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수사 쪽에서도 정책자금만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. 그렇지만 그 직원들은 실무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. 정책 자금을 잘 받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.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좀 신중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그 정량적 평가와 두 번째 정성적 평가, 그리고 부가적인 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우리가 정량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표님의 신용 등급입니다. 대표님의 신용 등급이 최소한 5등급 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속된 말로 버리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의 재무제표, 그렇죠? 어떻게 보면 회사의 신용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회사의 매출이 최소한 제조업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8억에서 10억 사이 이 정도는 나와 주셔야 되고요. 유통업 기준으로는 최소한 10억 정도가 넘어야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 좀 비빌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예.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상에 결손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, 그리고 회사가 혹시나 세금 체납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.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대표님들께 그런 부분들도 좀 컨설팅을 좀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정성적 평가에 우리가 좀 더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. 우리가 정성적 평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연구부서, 그리고 그 소재부품 인증, ISO, 그리고 특허입니다. 특허는 우리가 경영 컨설팅을 할 때 특허 자본화로 해서 특허 등록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. 그 정책자금 관련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특허 출원 5개만 돼도 우리가 기술성 평가나 이런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받는데 많은 반영들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정책자금 받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벤처 인증이라든가 이노비즈라든가 이런 부분들, 이런 인증을 받을 때도 가산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하시면 좋으실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여부, 이런 것들도 좀 잘 파악하신다고 하면 당장에 그 정책 자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대표님의 개인적인 신용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용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우리가 대표님들께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역할로, 정책 자금이 나오기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요 그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
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책자금에는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을 텐데요. 이런 자금들도 함부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는 자금과 쓸 수 없는 자금이 있다는 것들도 좀 파악을 하시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가장 좋은 자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자금 직접 대출인 부분인 거죠. 이 직접 대출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부터 뭐 1월, 2월, 3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데요. 금리는 대략 1.5%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는 직접 대출 자금 사용하시는 게 좋고, 그 이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간접대출이라고 하죠. 간접대출이라고 해서 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,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이쪽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용보증기금보다는 기술보증기금을 자금을 활용하시는 게 먼저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벤처 인증이 가능하신지 여부에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으로 사용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을 텐데,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지점장님들이나 아니면 매니저분들이 이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 필요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원하시는 시간과 원하시는 장소에서 간단하게 강의라도 해드릴 수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하십시오. 오해하지 마십시오. 저는 리크루팅이나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들은 아니고 단지 구독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. 네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